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제 가격이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세권의 대단지, 들으면 알만한 입지들은 이제 모두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3호선 화정역 인근입니다. 일산에 붙어 있으며 오히려 일산보다 서울에 더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으로 인기가 많았던 입지입니다. 3호선 화정역 인근으로는 덕양구청이 있고 상권과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 초역세권 아파트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별빛마을 7단지 아파트는 화정역에서 도보로 5분 32평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13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의 30평형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 장점으로 최고 9.4억, 10억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였었습니다. 이후 가격이 빠져서 6억, 최저 5억 9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었고 거래량이 늘어도 계속해서 6억대의 가격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아무리 늘어도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을 사야 할까요? 가능성이 있는 입지는 어디인지, 앞으로 더 하락하니 꼭 피해야 하는 입지는 어디인지 제 채널의 일반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지만 고정 댓글에 고단백 부동산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실시간 회원 상담과 물건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올랐다던데 여기만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반등한 곳이 소수이고 웬만한 곳은 거래량은 늘어도 가격이 계속 바닥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여기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7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일대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서울이지만 저렴한 가격, 몇 년만 고생해서 살면 소위 몸테이크를 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이곳의 상계 주공 6단지는 노원역에서 도보 10분, 총 264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으며 노원 역세권,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 24평형은 최고 9억 4천, 10억 가까이 올랐었지만 지금은 거래가 근근히 이어질 뿐 가격은 계속해서 6억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바닥을 쳤다,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량 자체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매매가도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대출의 문턱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지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니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역전세발 아파트 가격 2차 급락이 예상되니 대출이라도 풀어서 막아야겠다. 일단 상황이 너무 급하니 대출을 대출로라도 막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하면 했지 가격을 띄우려는 노력을 할 리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평균으로 한 달에 6천 건 정도는 되는데 이제 3천 건 수준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평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0건도 거래 안 되던 시절보다는 거래량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아직도 바닥을 횡보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반등하면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가격은 따라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물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늘긴 늘었는데 팔려는 사람들이 더 늘었으니 가격이 상승하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집니다. 아파트도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집니다. 이때 흔하고 귀한 것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해도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것은 흔한 것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매물이 잠기면 그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보다 쏟아지는 매물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곳은 젊은 세대가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 진입하고자 많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집값이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으니 젊은 세대의 경제 활동도 위축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락하는 출산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했고 다들 알고 계시니 굳이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그럭저럭 살만하고 서울로 통근도 가능하니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살면 새 아파트 되는 거 아닌가? 새 아파트만 되면 시세 차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 아파트가 될 것이다. 새 아파트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새 아파트가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새 아파트가 정말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 아파트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재건축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새 아파트가 된다는 생각만 하면 기분 좋아지지만 막상 수억씩 되는 추가 분담금 계산서를 받으면 열의 아홉은 거기서 진도가 멈춰버립니다. 진도가 멈추고 사람들끼리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고 재건축 진도는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곳에 실수요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아이가 생기면 더 넓은 평수, 좀 더 좋은 학군지를 찾아서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꼭 아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경제력도 올라오면 좀 더 나은 생활 환경, 더 좋은 입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 동네를 재건축하겠다고 끝까지 눌러앉는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웬만한 곳 30평대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제 새 아파트 지으려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새 아파트 짓는 게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들수록 애매한 입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아파트가 된다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한 5년, 10년 고생해서 새 아파트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10년 고생한 거 치면 몇 억은 벌어야 고생한 가치가 있다고 할 텐데요. 문제는 리모델링에 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 문제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골격을 유지하며 그 골격에서 새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기존 오래된 아파트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층간 소음과 스프링클러 규제 등을 맞추려면 층고도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 짓긴 했는데 더 답답하고 좁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시세 차익의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새 아파트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해도 리모델링의 한계로 인해 시세 차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90년대 아파트를 찾는 실거주 수요라면 차라리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으로 내부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꾸며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며, 투자자라면 새 아파트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소식 나올 때마다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전된다는 뉴스에 따라 단기적인 차익만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3호선 화정역 인근의 초역세권
30평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노원구 일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호선 화정역 초역세권의 1000세대급 별빛마을 7단지도 9억에서 3억 빠진 6억대의 가격이 횡보 중이며, 노원역의 2000세대급 상계주공 6단지 역시 3억 빠진 수준에서 거래가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도 그보다 팔려는 매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일단 실거래가가 찍히고 그 실거래보다 높은 가격의 매도 호가가 생기고, 그 호가를 받아주면서 또 실거래가 오르고 호가는 더 오르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거래가 찍히긴 하지만 매도 호가는 오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수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오히려 매수자가 더 느긋하게 상황을 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락세, 횡보장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되어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뭐가 돼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1, 2년간 집값이 횡보하는 타이밍에 내 집 마련 혹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으로 회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